자, 그 다음 이제 해볼 거는, 그 다음에 이제 pH 미터가 나오거든요. 그 pH 미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나눠드린 이제 교재 있죠. 그 교재에 어디를 보냐, 317페이지라고 있을 거예요. 317페이지. 317페이지. (317페이지) 자, 그 317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페이지 거기 14-5에 pH measurement with a glass electrode란 말이 나오죠.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pH 측정을 하는데 뭘 가지고 pH 측정을 하냐면 바로 글래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걸로 이 pH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래스니까 유리죠, 유리. 일렉트로드는 우리말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 유리 전극. 그래서 이제 글래스 일렉트로드 우리말로는 유리 전극. 그래서 유리 전극을 가지고 pH 측정하기. 자, the glass electrode used to measure pH is the most common ion selective electrode. pH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리 전극은 가장 유명한 이온 선택적 전극이다. 이온 선택적 전극. 자, 거기에 이온 셀렉티브란 말이 나왔어요? 찾았어요? 그럼 이온 셀렉티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온 선택적인이란 뜻이에요. 이온 선택적인.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저번 시간에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이제 표준 기준 전극 이런 거 하면서 왜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전극이 상용화 되면서 무슨 성공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했어요. 외과 수술 성공률이 아주 올라갔다고 했죠. 그 외과 수술 성공률이 올라간 이유는 그 전극을 이용해서 무엇에 대한 농도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중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그러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극이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이온 셀렉티브 일렉트로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이온 농도에 대해 민감하면 그런 거는 K 플러스 뭐 CA 플러스 이런 것에 민감한 전극이 되는 거고 수용액 중 H 플러스에 민감한 전극이면 그걸로 pH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온 셀렉티브라는 말은 그런 식의 특정 이온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극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게 바로 pH 미터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a typical pH combination electrode incorporating both glass and reference electrodes in one body is shown in figure 14.11. 자, 가장 전형적인 pH 합성 전극. 자, 거기 컴비네이션이란 말이 나오죠. 컴비네이션이라는 건 서로 다른 걸 같이 쓸 때 컴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없어도 상관없고 그냥 pH 일렉트로드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풀 네임으로 pH 콤비네이션 일렉트로드. 그래서 pH 조합 전극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pH 전극인데 pH를 측정하는 pH 전극인데 뭔가를 조합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뭘 콤비네이션 했느냐가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incorporating이에요. 여기 incorporating이 뭔가를 섞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incorporating both니까 뭐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자, 뭘 섞었냐면 첫 번째 글래스 일렉트로드와 and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둘을 섞은 거라는 얘기예요. in one body, 한 몸 안에.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뭐냐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표준 전극 같은 거고요. 대표적으로 왜 SC, Saturated Calomet Electrode 같은 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인 거예요. 그거와 유리를 사용하는 유리 전극 두 개를 엮어 가지고는 pH 미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 그 구조가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14.11인 거죠. 14.11을 보면 A diagram of a glass combination electrode with a silver chloride reference electrode. The glass electrode is immersed in a solution of unknown pH, so that the porous plug on the lower right is below the surface of the liquid. Porous plug to allow slow drainage of electrolyte out of electrolyte. The glass electrode immersed in a solution of one, so that the porous plug of the lower right is below the surface of liquid. The two AgCl electrodes measure the voltage across glass membrane. 좋아. 그래서 liquid level of outer reference electrode, liquid level of inner electrode, Ag wire, aqueous filling solution saturated with AgCl and KCl. AgCl paste suspended between two sides of folded Ag wire. AgCl, KCl, glass membrane. 0.1 H saturated with AgCl, 0.1 saturated with AgCl. Solution level of beaker.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A line diagram of this cell can be written as follow. 바로 이 전극에 대한 라인 노테이션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AgCl 솔리드하고 AgCl 솔리드 Cl-가 바깥쪽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염다리를 통해 Ag+가 아웃사이드에 붙어 있고 H+ 아웃사이드 글래스 일렉트로드 에너라이트 솔루션. 그 다음 글래스 멤브레인 selectively binds H+ inside glass electrode inner. 오케이. 좋다. 좋아.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지금 이제 라인 노테이션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구동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거기 라인 노테이션의 구성도 나중에 좀 한번 보죠. 자, 우선 the pH sensitive part of the electrode is the thin glass bulb or cone at the bottom of the electrode in figure 14.11 and 14.12. 14.11은 지금 pH 미터를 조금 이제 그 도식화해 놓은 거고요. 14.12는 실제로 판매하는 pH 미터에 대한 사진이에요. 알겠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글래스 벌브라는 말이 나오죠. 찾았어요? 그 글래스 벌브가 뭐냐면 유리로 되어 있는 조그만 유리공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pH 미터를 이제 가져다가 그 pH 미터를 딱 들어서 보면은 끝에 동그란 유리 부분이 거기에 딱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조교들이 실험할 때 거기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는 손으로 만지는 순간 물리적인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H+가 아닌 다른 것들이 오염될 수 있어서 pH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표면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항상 얘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안정 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담궈뒀다가 필요하면 미디 용액에다가 넣어서 pH를 측정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딱 들어보면 이게 동그란 유리공이인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고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보자. 뿅뿅. 자, 그래서 pH 미터.
자, 그 pH 미터의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글래스 멤브레인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유리막. 그래서 이 유리막 부분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글씨 이렇게 뭐냐면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pH 센서티브 파트 이 부분이 바로 pH 센서티브 파트. 그래서 pH보다 가장 밑바닥에 아주 얇은 유리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얇기 때문에 또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라. 막 조교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the reference electrode at the left of the preceding line diagram is the 아니면 schematic glass which cation is such as coordinated oxygen the diagram is 이게 나중에 돌아가고 보자.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reference electrode at the left of the preceding line diagram is the coiling AgCl electrodes in the combination electrode in the figure 14.11. 그럼 14.11에 거기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AgCl 코일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AgCl 어디 갔어? AgCl 코일로 그냥 거기 동글동글 연결돼 있죠. 그래서 AgCl 페이스트 요거 여기 보시면은 요 중간에 AgCl 은이 요 안에서 얘를 휘감고 이렇게 돼가지고 휘감고 이렇게 은이 이렇게 휘감고 나가는 부분이 있죠. 오케이, 휘감고 나가고 그래서 은이 두 갈래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휘감고 AgCl paste suspended between two sides of four AgY.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은이 또 은전극이 안쪽으로 또 이렇게 은전극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라인 노테이션을 한번 써보면 자, AG 솔리드와 AG CL 솔리드 CL 마이너스 AQ 그다음 H 플러스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하고 여기에 글래스 멤브레인
자, 은에 지금 AGCL이 이런 식으로 자, 라인 노테이션을 쓰면 이 라인 노테이션의 이제 의미가 뭐예요? 선의 의미가 두 서로 다른 상이 접촉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은 와이어라고 쓴 녀석에 이 표면에 보시다시피 또 샥, 샥, 샥 해서 은 표면에 AgCl 솔리드가 코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코팅되어 있는 게 누구랑 또 접촉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Cl- 수용액이랑 또 접촉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l-는 지금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KCl 포화 수용액을 통해서 그 농도가 2.8몰 정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얘가 또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릇 안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뭐가 깔려 있는데 요 깔려 있는 것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바로 AgCl 솔리드하고 그 다음에 KCl 솔리드가 밑에 깔려 있어요. 원래 AgCl은 물에 잘 안 녹죠. 침전이니까요. 근데 원래 KCl은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녹죠. 물에 잘 녹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어떻게 돼? 포화용에도 이상으로 석출되어 있는 KC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게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Cl-의 농도가 2.8몰 정도로 포화 수용액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저 은전극 와이어가 누구랑 접해 있냐면 은전극 와이어가 AgCl,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이 둘이가 코팅돼 있다라는 뜻이고, 그 코팅돼 있는 게 누구랑 접해 있냐면 Cl- 수용액이랑 접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Cl- 수용액이 어디 있냐? 여기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게 이 안이 보시다시피 Cl- 수용액으로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인데 물로 가득 차 있고 AgCl 솔리드, KCl 솔리드가 여기 이렇게 깔려 있을 정도로 Cl-가 포화된 수용액 속에 이게 이런 식으로 코일링된 은전극이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은전극은 묘하게도 AgCl로 한 번 더 위가 코팅이 돼 있는 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돼? 얘가 누구를 만나요? 이 표시가 뭐예요? 이게 염다리라고, 염다리. 그 염다리가 어디 있느냐? 보시다시피 여기에 쪼전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조그만 구멍? 찾았습니까? 그 조그만 구멍에 뭔가 약간 이런 표시가 있죠. 요렇게 된 표시가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염달이에요. 이게 염달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염다리를 크게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아. 좋아. 됐다.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요 놈이 이제 어디에? 요 놈이 어떤 미지 시료가 담긴 비커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미지 시료가 담겨 있는 용액에 여기 H 플러스가 있겠지. 그 H 플러스의 농도를 지금 알아 몰라? 그 농도를 모른다 이런 말이야. 이놈이 바로 지금 unknown이란 얘기지. 그 unknown 수용액을 지금 여기서 outside라고 쓴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이쪽 은전극,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이제 요 와이어가 지금 이건 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AgCl이 코팅되어 있고 그 수용액에 Cl-4화 수용액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Cl 수용액 옆에 염다리가 있고 그 염다리 옆에 모르는 H 플러스 수용액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잘 수용액 농도를 모르는 H 플러스는 또 누구랑 접해 있느냐? 글래스 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글래스 멤브레인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래스 멤브레인에 H 플러스가 다시 한번 접촉해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글래스 멤브레인 안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 0.1몰 HCl 수용액과 역시나 수용액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HCl 수용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래스 멤브레인 안에 들어있는 HCl 수용액을 H 플러스 인사이드, 그리고 인사이드니까 몇 몰 농도겠어요? 0.1몰로 얘는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이때 얘가 여기에서 0.1몰 용액이고 Cl-도 있을 텐데 여기가 된 게 아니라 얘가 0.1몰 수용액으로 존재하는 거네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 이 수용액, 안쪽 수용액이 또 어떻게? 참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 이 안쪽 수용액이 또 이 글래스 멤브레인의 안쪽 수용액이 얘가 이 안에 또 이렇게 쑥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유리 그릇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또 요만큼 들어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0.1몰 HCl 수용액이 여기 이제 그 요 안에 이렇게 싹 채워져 있는 거지.
그 안으로 또 뭐 꼬챙이 하나 들어와 있지. 그 안으로 또 뭐 꼬챙이 하나 들어와 있지. 이 꼬챙이가 또 뭐다? 여기에 있는 이것 또한 AgCl로 코팅된 AG 와이어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HCl 이 수용액에 또 누가 꽂혀 있어요? 바로 AgCl로 코팅된 AG 와이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표시가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쓰지?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역시나 이것도 HCl로 코팅된 AG 와이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렇게 생긴 저 녀석의 전체 라인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을 때 라인 노테이션 왼쪽은 에노드예요, 캐소드? 왼쪽은 에노드죠. 에노드. 오른쪽은 에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오른쪽은 캐소드죠. 그러면 이런 전지에서 캐소드는 플러스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에요? 캐소드가 플러스 극이죠. 그리고 에노드가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게 에노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쪽으로 이게 딱 들어가 있는 얘가 이게 플러스 극이고 캐소드라는 얘기예요. 됐다. 좋아. 됐고, outside, inside, outer, 됐고, CL 마이너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알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이제 거기에 있는 다시 거기에 있는 317페이지의 라인 노테이션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the pH sensitive part of the electrode is the thin glass bulb or cone at the bottom of the electrodes. 그래서 전극의 마지막에 그 pH 민감한 저 유리 전극이 아래쪽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reference electrode at the left of the proceeding line diagram is coiled AgCl electrode in the combination electrode in figure 14.11.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코일드된 에노드의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첫 번째 에노드 레퍼런스 전극 전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붙어 있는 이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바로 이 수용액과, 그러니까 이게 AgCl하고 KCl이 잔뜩 담겨 있어서 Cl-가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수용액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은하고 은의 AgCl이 코팅된 은 전극이 들어와 있는 거죠. 코일을 해놓은 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똘똘똘 말아놔야 빠지지도 않고 여기 고정이 될 테니까 여기 이제 코일로 이제 말아놓은 거. 그럼 코일 아니어도 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 그냥 이렇게 늘었다 놔도 되는데 늘어뜨려 놓게 되면 이게 움직이고 할 때 얘가 여기서 막 벽을 땡땡땡 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안에서 돌돌돌 감아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에노드 레퍼런스의 전극 전이가 얼마냐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AgCl, Cl- 사이에 산화 반응, 환원 반응 뭐 이런 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환원 관점의 반응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AgCl 솔리드. 자, AgCl 솔리드가 여기 분명히 여기 잔뜩 있죠. 요 놈이 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Ag로 석출이 되고 다시 Cl-가 되는 이 반응에 표준 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AgCl 그 다음에 AgCl이 은이 되는 어떤 전극 전이가 될 텐데 이 값이 얼마냐면 지금 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전기화학 교재에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서 써볼게요. 자, 값이 어느 정도냐? 은전극의 값이 이 값이 있다. 현재 값이 얼마냐면 이게 2.22이란다. 0.222V예요. 0.22V. 자, 그런데 이 0.22V는 언제 기준이냐면 Cl-가 1몰 기준일 때 전이가 0.22V인 거예요. 왜? 1몰이 무슨 조건이니까요? 1몰이 표준 조건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Cl-가 1몰이 아니라 엄청 고농도라고 하죠. 엄청 고농도. 왜 고농도예요? 왜 고농도예요? 여기에 KCl하고 AgCl을 이빠이 넣어놨으니까 얘네들이 녹을 대로 녹아가지고 Cl-가 여기 잔뜩 녹아있겠죠. 그래서 이때 요 전이 자, 요때 AgCl과 Ag 전이 여기 이제 표준 표시가 빠졌죠? 그 표준 표시가 빠져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Cl- 포화 수용액일 때. 그러니까 그 포화 수용액인 게 Cl-의 농도가 대략 2.8몰 정도 될 때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1이 아니라 2.8이니까 표준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노트 빠지고 그럼 여기에 전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그러면 간단한 퀴즈. 이 전이는 0.2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즉, 얘 농도가 1몰에서 2.8몰이 되면 이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바로 작아지겠죠. 작았습니다. 왜 작아질까요?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르샤틀리 원리로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1몰이던 게 2.6몰이 되면 원래보다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 거면 정반응이 잘 돼요? 정반응이 잘 안 돼야 돼요? 정반응이 잘 안 돼야 되죠. 이 말은 정반응 자발성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할 때의 전이도 감소해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노드에 있는 이 은 레퍼런스 전극 전이의 어떤 화학식과 전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표준 전극 전이는 맞는데 실제로 이 반응이 이쪽에서 에노드로 작동을 하려면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산화 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이거와 관련된 산화 반응이 진행되니까 저쪽 전이는 마이너스 0.197V가 될 거예요. 실제로는 알겠죠? 근데 이제 환원 반응으로 작성했을 경우 0.197V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다.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자, 요까지 설명이 이제 첫 번째 줄까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The reference electrode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The reference electrode 두 번째 줄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The reference electrode at the right side of the line diagram. 찾았어요? 자, 그럼 잘 봐. The reference electrode 한 다음에 자, 어디에 밑줄 치냐면 at the right side of the line diagram. 밑줄 쳐보세요. At the right side of the line diagram. 밑줄 쳤어요? At the right side of the line diagram. 자, 직역하면 선 표시법의 오른쪽 이란 뜻이죠. right side가 오른쪽이잖아요. 선 표시 쪽의 오른쪽. 이게 무슨 말이에요? At the right side of the line diagram. 캐소드예요, 캐소드. 캐소드를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캐소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노테이션의 right side, 알겠죠? right side, 캐소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걔가 is straight. straight는 뭐예요? coiled 아니고 straight잖아요. straight는 쭉 뻗은이라는 뜻이죠. 쭉 뻗은 AgCl electrode.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AgCl이 항상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AgCl이 코팅된 은선이라는 뜻이겠죠. AgY라는 뜻이죠. 그 electrode가 at the center of the electrode. 그 전극의 중간에 위치를 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 중간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중간으로 싹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줄 마지막에 the two reference electrode 찾았죠? 그 두 개의 기준 전극은 measure 측정한다. 뭘 측정하냐면 the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 전기 전위차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전위 차이냐면 across the glass membrane 그 유리 전극을 통하는 전극 전위를 전위차를 측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뭔 말이냐면 요 놈은 이쪽에 기준 전극이 되는 거고, 근데 이쪽은 조성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일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로? 0.1975V로. 아시겠죠? 자, 근데 이쪽이 문제인데 이쪽은 사실은 이거랑 동일하지만 Cl-가 0.1몰이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섞여 있냐면 H 플러스 수용액이랑 섞여 있죠. 그럼 그 H 플러스 수용액이랑 섞여 있는데 그놈이 또 누구랑 접하고 있냐면 유리 전극을 통해 바깥쪽 H 플러스 수용액이랑 접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유리죠. 유리. 여기가 유리인데 유리막을 통해서 자 요쪽 유리막 안쪽은 EH 플러스가 여기 있는 거죠. 유리막 안쪽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유리막 바깥쪽에는 누가 접촉하는 거예요? 바깥쪽에는 얘가 여기 접촉하는 거예요. 얘가 접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접촉해 있는 것과 얘가 접촉해 있는 것의 농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 농도 차이를 전위로서 요 전극이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농도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뭐냐면은 설명하는지 이제 살펴보면
자, 거기 보시면은 봅시다. 봅시다. 보시면 그러면 그 농도 차이를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거기 보시면 하여튼 요거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아까 그 세 번째 끝쪽 문장에 the two reference electrodes measure the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 across the glass membrane. across the glass membrane이라는 말 나오죠. 그 across the glass membrane이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표면에는 0.1몰 H 플러스 농도가 여기 붙어 있을 거고요. 요쪽은 외부 H 플러스가 붙어 있을 테니까 여기와 여기를 어크로스, 알겠어요? 어크로스한 디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영어를 쓰는 게 이렇게 정교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크로스란 단어가 이걸 뜻하는 거고 디퍼런스가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여기서 측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는 고정돼 있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솔트 브릿지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다음 the salt bridge in the line diagram is the force plug at the bottom right side of the combination electrodes in the figure 14.11. 그리고 염다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알겠죠? 염다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일부 여기에서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럼 H 플러스가 일부 사라질 수 있겠죠.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그럼 H 플러스가 환원돼서 사라져 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염들이 그 얘를 이제 그 뭐냐면은 다시 전하량 보존을 만족시키기 위한 양이온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이온이 빠져나오면 보통 여기 있는 K 플러스가 빠져나오겠지만 K 플러스가 빠져나와봤자 여기가 포화 소용액이니까 다시 K 플러스가 여기서 보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온 환경은 항상 일정해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어쨌건 그렇다라고 치고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봅시다. 피겨 14.13 찾았어요?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되게 희한하게 뭐냐면, 아니 그래 여기 차이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차이가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가 무슨 전이가 생기는 거냐? 유리라고 하는 건 사실 특별한 유리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유리예요. 그냥 이런 유리에 여기 농도 다르고 여기 농도 다르고 여기서 어떻게 전이가 나타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 전이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또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냐 봅시다. 피겨 14.13 shows the irregular structure of the silicate lattice in glass.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in glass 유리에서 silicate lattice. 자, 유리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13 잠깐 또 설명을 해보면 자, 어디 지울까? 여기 줄게요. 자, 거기 14.13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실리케이트 스트럭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실리케이트 스트럭처가 이게 바로 유리 결정 구조예요. 그럼 실리케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실리콘과 산소로 밑에 써야 되겠다. 그거 뭐냐면 바로 실리콘 SI죠. 와 산소로 구성된 원자단 음이온. 을 실리케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실리케이트 음이온은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SiO4-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Si2O6 면 얘가 만약에 이제 4-면은 얘가 뭐 이게 마이너스 262 4248 마이너스 262 그러면 4 마이너스 그다음 이것도 4 마이너스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한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리케이트와 실리콘과 산소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음이온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혼합물로 들어가 있는 게 실리케이트 유리 결정이에요. 그래서 유리 결정은 순물질이 아니고 이런 음이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유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유리라고 하는 건 복잡한 유리는 바로 복잡한 여러 실리케이트들의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엄청난 혼합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럼 잘 봐. 어쨌거나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누구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된다. 음이온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돼요? 양이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반드시 구경꾼 양이온이 있다 없다? 양이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양이온이 누구냐면 바로 리튬, 소디움, 포타슘 같은 알칼리 금속 혹은 칼슘 이가 같은 알칼리 토금속, 지구의 가장 흔한 양이온들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저 알칼리 금속 양이온들도 균일하겠어요? 다 짬뽕이겠어요? 다 짬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는 엄청난 혼합물이에요. 엄청난 혼합물 고체.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거기 그림 14.13이에요.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그 다음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Figure 14.13 shows the irregular structure of the silicate lattice in glass. 방금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리 안에 들어있는 실리케이트 격자의 불규칙적인 스트럭처를 보여준다. 왜 불규칙적이냐면 잔뜩 혼합물이니까요. 자, 그 다음 negatively charged oxygen atoms in glass can bind to cations of suitable size. 자, 뭔 말이냐면 산소들이 다 음이온이라고요. 산소들이 다 음이온이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경꾼 양이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런 식의 문장으로 써둔 거죠. 그래서 negatively charged oxygen. 자, 저기 보시면 다 산소가 음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어디 갔어? negatively charged oxygen atom in glass can bind to cations of, 그러니까 적절한 크기의 양이온들이 들러붙어 있다. 구경꾼 이온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모노밸런트 캐타이온. 자, 모노밸런트 캐타이온이 무슨 말이겠어요? 또 모노밸런트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1 플러스 양이온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1 플러스. 모노가 무슨 뜻이에요? 한 개. 밸런트가 가. 일가를 영어로 모노밸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노밸런트 캐타이온 쉽게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알칼리 금속이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양이온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노밸런트 캐타이온 particularly 특별히 Na+, 그러니까 Na+ 같은 거 can move through the silicate lattice. 그 레티스 그 실리케이트 적자 안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slugg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sluggish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sluggish 이게 뭐냐면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움직일 때 이건 이제 straight 이거죠. 그 슬러기시는 이거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왜 이렇게 움직이죠? 구조가 뭐 하니까요? 불규칙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 Na 플러스 양이온이라 이쪽 산소 음이온에 붙어 있는데 내가 이온 결합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움직이는데 구조가 불규칙적이니까 어디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슬러기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 A schematic cross-section of the glass membrane of pH electrode is shown figure 14.14 14.14 자 보자. hydrated gel layer, dry glass layer, hydrated gel layer, internal solution, external solution, exchange site occupied by H plus exchange site occupied by H solution 그렇지. all sites occupied by Na plus hydrated gel layer exchange site occupied by H plus Na plus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 14.14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 14.15 있죠.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그림 14.14와 14.15. 자, 그러면 여기가 유리 내부입니다. 그럼 유리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야말로 자, 실리케이트와 Na 플러스가 완전한 전하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전하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유리 내부의 완전한 전하 균형에 대해서 그 유리의 가장 바깥 표면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산소 음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말단에 산소 음이온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 음이온 속으로 자 만약에 이쪽이 전극 내부의 0.1몰 HCl 수용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1몰 HCl 수용액이면 여기 H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H 플러스 이온들이 여기에 있는 유리 마지막 표면에 있는 산소 음이온들이랑 정전기적으로 요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묶여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쪽이 바로 외부 unknown 수용액이라고 합시다. 바로 여기요, 여기.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쪽 unknown이 예를 들어 0.1몰 미만이라고 설명합시다. 이상이면은 반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 0.1몰 NaCl보다 저농도죠. 그러면 저농도면
여기에 산소에 들러붙어 있는 H 플러스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그러면 이때 이 유리 내부에 있는 Na 플러스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슬러기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Na 플러스 입장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했는데 이쪽에 H 플러스가 더 많이 붙어 있고 이쪽에 H 플러스가 조금 붙어 있어. 그러면 전하 균형을 위해서 얘가 어떻게? Na 플러스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 여기가 고농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오히려 더 고농도면 이때는 여기가 양전하가 많아지니까 그때는 안쪽 Na 플러스가 반대쪽으로 움직이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문장 뒤쪽에 schematic across cross section 이라는 문장 있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문장 뒤쪽 schematic cross section cross section of the glass membrane of pH electrode is shown figure 14.14.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면도 cross section이라고 했으니까 the two surface swell as they absorb water. 자, 양쪽 면은 swell이 뭐예요? swell. 양쪽 면은 swell이 뭐예요? 물에 젖어 붙는다는 얘기예요. 물에 젖어 붙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well이 뭐냐면 이게 퉁퉁 붙는다는 건데 그냥 붙는 게 아니고요. 물에 젖어 부른 거예요. 예를 들면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손 피부 쪼글쪼글해지죠. 그런 걸 스웰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유리에도 쓴 거예요. 유리에도. 왜냐하면 이게 유리전극을 수용액 쪽에 오래 담궈 놓은 거 아니야. 오래 담궈 놓아서 수용액에 있는 이온들이 충분히 들러붙어 있는 상황을 스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he two surface 양쪽 면은 swell 퉁퉁 불어 있다. 왜? as they absorb water 그들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유리에는 물이 잘 들러붙어요? 안 들러붙어요? 유리에는 물이 굉장히 잘 들러붙죠? 왜? 비 오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혀요? 안 맺혀요? 엄청 잘 맺히죠? 왜? 유리하고 물 사이에 뭘 할 수 있으니까요? 수소결합이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그냥 H2O 어차피 수용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하고도 이런 식의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리 가장 마지막 표면에 있는 실리케이트 음이온은 어떤 물하고 수소결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H 플러스하고 결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알겠죠? 다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metal ions in these hydrated gel region of the membrane diffuses out of the glass and into the solution. 자, 뭔 말이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Na 플러스가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이 들러붙건 H 플러스가 들러붙건 하게 되면 여기 있는 Na 플러스가 이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Na 플러스는 원래 이런 데 붙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붙들려 있는 대신에 다른 이온들이나 물이 와서 붙어버리니까 얘는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물이 전혀 묻지 않는 완전 건조한 유리에서는 바짝 마른 유리에서는 이온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촉촉하게 묻은 유리에는 이런 식으로 Na 플러스가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거기에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etal ions, 금속 이온들 in these hydrated gel. hydrated가 뭐예요? 물이 묻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묻은 상태를 하이드레이티드 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티드 젤 리전 영역 안에 있는 금속 이온들은 diffuse out of the glass and into solution. 그래서 어떻게 냐면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러붙어 있었던 원래 Na 플러스가 있겠죠. 걔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대신 H 플러스가 들러붙고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느냐. H plus can diffuse into membrane to replace the metal cation. 그래서 H 플러스가 이제 확산해 옵니다. 어디로? into membrane 속으로. 뭐 하기 위해서? 금속 양이온을 치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H 플러스가 다가오면서 표면에 붙어있던 금속 양이온이랑 치환이 될 수 있고요. The reaction is H plus replaces cation in the glass is an ion selective equilibrium.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H 플러스가 여기 표면에 있는 양이온이랑 들러붙고 말고 할 때에 화학 평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온 익스체인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다음 거기에 a pH electrode responds selectively to H plus because H plus is the only ion that binds significantly to the hydrated gel layer.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이제 드디어 이 유리 표면에 들러붙은 거예요. 들러붙어 있던 Na 플러스는 용액 쪽으로 확산돼 나가버리니까 드디어 여기에 붙어 있는 쓸 수 있는 이온들은 H 플러스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다음 to perform an electric measurement. 자, 그러면은 이제 전기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at least 적어도 some tiny current must flow through the entire circuit. 자, 그럼 전류가 약간 흘러야 되는데 even across the glass pH electrode membrane. 자, studies with tritium shows that H plus does not cross the glass membrane because Na plus sluggishes cross the membrane. 자, 뭔 말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Na 플러스가 이걸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보면 잡아요. 이쪽은 안쪽이고 이쪽은 바깥쪽인데 바깥쪽에 있는 H 플러스가 조금 농도가 옅고 진해서 여기에 있는 이놈이 이걸 통과해 가면 양쪽의 농도가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양쪽 농도가 균형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리라고 하는 게 고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온들이 쉽게 안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 안에 있는 Na 플러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슬러기시하게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Na 플러스가 실제로 이동함을 이제 삼중수소 이온으로 연구를 했나 보죠. 그래서 거기에 트리티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Na 플러스가 실제로 이동함을 실험을 통해서 구해놓은 데이터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However, 그렇다면 Na plus sluggish crosses the membrane. 그래서 Na 플러스가 대신 뭐냐면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The H plus sensitive membrane may be thought of as two surfaces electrically connected by Na plus transport. 그래서 뭐냐면은 요 둘 사이에 Na 플러스 이동을 통해서 양쪽의 H 플러스 이온 불균형을 Na 플러스가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 얘기가 거기 소기가 됩니다. and Schumann space image. 오케이.
좋아. 됐고 outside.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잘 보세요. Na 플러스가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H 플러스의 전화 불균형을 해결해 주지만 그 덕에 이 사이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겠어요? H 플러스의 농도 차이에 의한 요 사이에 접촉 전위가 나타나겠죠. 접촉 전위가 나타나겠죠. 맞나요? 접촉 전위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잘 봐요. 잘 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 캐소드에선 어떤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요. 요런 반응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표준 전위는 0.22V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요 전극 반응에 대한 요 뭐냐면은 반쪽 전위를 계산을 하면은 0.222V 빼기 0.05916 한 다음에 관련된 전자가 1개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곱하기 로그 반응 지수 쓰면 되죠. 그럼 그 반응 지수가 요것분의 요건데 다 활동도가 111이니까 뭐만 남습니까? CL-만 남네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캐소드라고 하는 건 표준 전극의 외부예요, 내부예요? 표준 전극이에요. 표준 전극이 이게 중심에 있는 거죠. 중심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CL- 농도가 얼마예요? 0.1몰이죠. 0.1몰. 그럼 이거 계산하면 대충 얼마 나와요? 계산기 있어요, 혹시? 대충만 해주세요. 얼마예요? 0.281 볼트 이 정도 나오나 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노드. 자, 에노드는 어떻게 전체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이거예요. 표준 전위가 0.22V고요. 그러면 에노드는 어떻게 되냐면 0.222 빼기 0.05916 분의 1 곱하기 로그 여기에 CL-인데 에노드는 어디냐면요. 요쪽이거든요. 요쪽. 그럼 요쪽에서는 CL-의 농도가 어떻게 되죠? 포화죠. 포화. 그때 전위가 얼마라고 했어요? 0.197이었나? 내가 뭐라 써놨지? 197. 아시겠죠? 197.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것으로부터 3 전체 전위
이 네트는 이제 어디서 어디를 빼면 돼요? E 플러스 빼기 E 마이너스를 빼주면 되죠. 그럼 E 플러스 E 마이너스 빼주면 0.281 빼기 마이너스 빼기 0.197.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084 볼트가 나올 거라고요. 알겠죠? 기껏 했더니 전이가 어떻게 해요? 일정하네요? 일정하네요? 이걸로 pH를 어떻게 구해요? 이걸로 pH를 어떻게 구해요? 일정하네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 봐. 캐소드도 이 반응이죠. 에노드도 이 반응이죠. 이 반응식에 H 플러스가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하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pH를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바로 4 이겁니다. 전체전이죠? 자, 뭐냐면 측정 전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전위. 자, 측정 전위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오부저부 실제로 관찰되는 전위입니다. 그 관찰되는 전위는 뭐에다가 뭘 더한 거라고 했어요? 이 네트에 뭘 더해야 되죠? 접촉 전위를 더해야 되죠. 무슨 말 나겠어요? 누구에 대한 접촉 전위가 나타나겠어요? 요 내외부에 대한 H 플러스 농도 차이에 대한 접촉 전위가 요 유리막에서 생길 거라고요. 그 미세한 차이가 생길 거라고요.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생길 거라고요. 무슨 말 나겠어요? 그 덕에 사실은 이쪽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접촉 전위 때문에 관찰되는 전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실험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실험을 하면 되냐면 지금 몇 시인데요? 7시라고요? 이게 몇 됐어? 알았어. 그래. 쳐주면. 그래서 5번째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벌써 7시 넘었다고?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고파. 자, 여기서 이제 5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첫 번째, 만약 외부 H 플러스가 0.1몰이면 그때는 접촉 전위가 얼마겠어요? 그때는 안 나타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6번째 외부 H 플러스를 바꾸어 가면서 이 오브저브와 접촉 전위를 측정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H 플러스에 따라 접촉 전위가 얼마고 그 관찰된 전위가 얼마가 나타날 거고 그걸로부터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접촉 전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걸 미리 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표를 만들어 놓은 컴퓨터 안에 넣어 놓으면 이제 거꾸로 이걸 구하면 이걸 알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 나겠어요? 이 글래스 멤브레인이라는 개념을 만든 공로로 노벨상이 나왔어요. 이게 노벨상이에요. 알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굉장한 녀석입니다. 네. 근데 이걸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지는 모르시겠는데 그 하라고 돼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뭐 진도 나가는 것도 없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리포트를 쓰라고 하면 그거 쓰시면 돼야겠죠? 그거 쓰시면 돼요.
자, 대충 이해됐죠? 대충 이해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이. 그래서 이제 저 pH 미터 안 써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